You got one shot at thi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제는 아티스트를 위한 리얼타임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기초 이론과 최적화 이해입니다. 특히 이제 영상에서 리얼타임 쪽으로 넘어올 때 저희가 그 리얼타임의 최적화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보통 간과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와 그 아티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약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기초 이론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생각을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부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를 위한 내용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물론 이제 게임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수업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상 쪽으로 넘어온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부에 걸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지 일단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뭐 작업을 하면서 회사나 이제 개인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개발자와 협력하면서 뭐 드로콜이라든지 아니면 포워드 쉐이더나 뭐 디포드 쉐이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최적화에 관한 뭐 드로콜이라든지 배칭이라든지 뭐 인스턴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라든지 뭐 아틀라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개발자가 요구하는 그런 최적화에 관한 요청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이 내용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신 공부해주는 느낌? 예,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다 찾아서 공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을 아티스트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6개로 나눠서 되어 있고요. 아마도 그 제가 일부는 이제 요 레스토라이제이션, 레이 트레이싱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이제 5, 6번.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과
이쪽 그 옵티마이제이션 데모 있죠. 유니티하고 언리얼 쪽. 요게 이제 핵심 사항이죠, 사실은. 핵심 사항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많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일부가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이 일부를 소화를 잘 해낸다면 아마 그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최적화 이론 쪽으로 갔을 때 상당히 큰 도움을 얻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이제 그 이 내용을 아티스트들의 눈에 맞춰서 그 내용을 좀 정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개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추세가 이제 영상과 일단 그 게임의 차이죠. 이 영상 쪽에서는 사실 아티스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는 이 개발자 영상 쪽에서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제 플러그인을 짜는 거죠. 이제 이런 아티스트를 서포트해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게임 제작에서는 최종 마무리가 개발자에 의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디자인 퀄리티나 이런 건 아티스트들이 하고 그 역량의 아티스트 역량에 따라서 디자인 퀄리티가 정해지지만 그 이 디자인 퀄리티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나오지가 않으면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개발자가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그 디자이너들이 아티스트들이 이 개발자를 서포트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영상 쪽에서 이 게임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요거를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실시간 그래픽스 구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퍼포먼스죠. 퍼포먼스인데 일단 처음 이쪽 분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두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 million second, 그러니까 그 이게 초당 이게 0.02 원 프레임당 원 프레임이죠. 원 프레임당 0.02초라는 얘기입니다. 20 million second이라는 거는 1초당 자꾸 1초래. 1프레임당 0.02 세컨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반응 속도가. 그래서 이거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게, 그러니까 20 밀리세컨보다 작게 반응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짧게. 그리고 타겟 프레임 레이트는 그러니까 프레임 per 세컨 이게 이제 초당이죠. 초당 1초당. 1초당 프레임이 60프레임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영상에서는 24에서 30프레임인데 실시간 그래픽스에서는 최소한 60프레임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이제 VR 쪽으로 가면 최소한 이제 90프레임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당 0.02 이걸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당 20 밀리세컨 이하로 나와야 되고요. 퍼포먼스가. 그리고 초당 60프레임이 나와야 되고요. VR에서는 90프레임이 나와야 된다.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상이 되거나 이거 이하가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꼭 숙지해 두시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그 PPT는 제가 따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제작팀의 아티스트들은 이제 개발자하고 협력을 해서 당연히 퀄리티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 개발자와 이 디자이너가 아티스트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의 역량은 그래픽 퀄리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다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초 이론을 잘 숙지를 해서 퀄리티에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컴퓨터 그래픽스의 그 시장에서의 추세 변화는 영상 그래픽스에서 인터랙티브 그래픽스, 이게 실시간 그래픽스죠.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상 쪽에서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실시간 그래픽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언리얼도 그렇고 영상 쪽에서 영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언리얼을 많이 사용을 하듯이 지금 이 그래픽스 추세가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렌더링을 많이 사용해서 퀄리티 위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리얼타임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퀄리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효율성, 스피드, 퍼포먼스가 이제 중요하게 돼 있죠. 자, 이 정도로 자, 그럼 하드웨어 렌더링 변화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보면 이제 CPU와 이제 GPU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요건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뭐고 이거 뭔지는 CPU가 뭐고 GPU가 뭔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특징은 이게 이제 시리얼 프로세싱이고 이제 얘는 패러럴 오퍼레이션 프로세싱. 그러니까 얘는 쉽게 하면 병렬 처리를 잘하는 거고요. 얘는 직렬, 그러니까 일련의 작업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리니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일렬로 넘어가는 거를 잘하고 얘는 이제 패러럴하게 이렇게 쭉 병렬로 넘어가는 걸 잘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련의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데 복잡한 연산 처리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CPU가. 제가 왜 이 CPU와 GPU를 설명을 하냐면 조금 있다가 나오는 그 렌더링에 관해서 왜 CPU와 GPU의 역할이 어떠한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CPU의 특성과 GPU의 특성을 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그 마야라든지 뭐 후디니, 언리얼, 유니티, 언리얼 유니티는 아니죠. 물론 이제 언리얼 유니티도 그 자체는 그 CPU에서 돌아갑니다. GPU에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자체는 이제 CPU에서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CPU 베이스드 엔진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이제 영상 쪽이죠. 영상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요. 렌더러 쪽에서는 이제 CPU를 베이스로 하는 렌더링이죠. 렌더링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렌더맨이나 아놀드, V-Ray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현재는 이제 하이브리드 렌더러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CPU만 갖고 렌더링을 했습니다. 지금 렌더링에 관한 거죠. 렌더링에 관한 거. 그래서 CPU와 GPU를 같이 사용하는
그렇게 지금 요 아놀드도 그렇고 랜들맨도 그렇고 이 CPU와 GPU를 그러니까 GPU가 이런 경우에 이제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어쨌든 CPU 베이스로 돌아가고요. GPU는 이제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픽스라는 게 이제 붙어 있죠. 이거는 센트럴이고 이거는 다양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그래픽스에 관련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병렬 처리에 이제 상당히 유리한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코어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요것도 그러는데 여기 보면 코어가 작고 여러 개 있죠. 이거는 코어가 크고 이게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계산의 유닛 코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롱 코어라 그래서 이 코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대신에 GPU는 이제 코어가 작고 대신 숫자가 많죠.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직렬 처리, 그러니까 시리얼 워크로드, 그러니까 일렬로 이렇게 쭉 연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강력하고요. 얘는 패러렐하게 어떠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패러렐 워크로드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RAM 메인 메모리죠. 마더보드 메인 메모리에 이제 그 데이터를 주로 갖다 쓰고요. 얘는 이제 그 GPU에 달려 있는 고유의 VRAM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복잡하고 다양한 연산 처리에 유리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처리, 그렇지만 대용량이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아주 쉬운 예로 트라이앵글이 상당히 하나의 트라이앵글이 크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근데 이제 레졸루션이 이렇게 많은 그 하이팔리 이런 폴리건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하나의 머티리얼로 어사인돼 있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이제 GPU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이제 더 빨리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CPU보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 폴리건, 그 메쉬 요 단위들을 얘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에 있어서 그 게임용은 이제 거의 다 그 GPU 베이스드 렌더링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유니티나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GPU 베이스드고요. 렌더링이 오프라인 렌더링 중에는 레드시프트가 이제 유일하게 GPU 베이스드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얼타임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리얼타임 그러니까 유니티 언리얼은 말 그대로 아까 60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20ms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렌더링이고 레드시프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오프라인 렌더링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 GPU 베이스드로 한다는 또 그만큼 이제 빠르게 렌더링을 한다는 거죠.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자, 렌더링 변화에서의 그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보면 아까는 그 하드웨어적 측면을 봤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이 CPU에서 GPU로 넘어가고 있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레스토라이제이션에서 그 레이 트레이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보통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하면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스캔라인 렌더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게임 그러니까 유니티나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라이제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레스토라이제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 트레이싱은 이제
물론 이 이론 자체는 오래되어 있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구현된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GPU의 강력한 성능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어요. 여기 이 엔비디아에 나온 거로 보면 RTX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레이 트레이싱이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의 차이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이 일부에서 다룰 거는 요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위주로 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레이 트레이싱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에서 레이 트레이싱 방식으로 그 렌더링 구조가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한번 보죠. 아까 CPU하고 GPU 저희가 잠깐 봤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죠. 동영상 편집을 할 때, 편집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동영상과 편집이죠. 여기에서 프로세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CPU가 중요할까? GPU가 중요할까? 이 CPU,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이라고 했으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할 때는 그 동영상이라고 하면 이미지 시퀀스죠. 그 이미지 시퀀스를 빠르게 그 돌려보고 또 거기에 어떤 이펙트를 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GPU의 역량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GPU가 클수록 GPU에 많이 올려놓고 작업을 하면 이게 병렬 처리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동영상 파일을 출력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MOV 파일로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출력을 할 때는 CPU를 씁니다. CPU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GPU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지 않고 CPU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컴파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출력을 할 때는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CPU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진은 어떨까? 사진은 편집 시에 포토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를 많이 사용합니다. GPU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 플레이 할 때는 당연히 GPU를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GPU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앞을 쭉 보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퍼포먼스, 이런 최적화, 바틀넥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CPU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임 레이시라고 하죠. 프레임 레이시 안 나오는 60프레임 아까 얘기했죠. 60프레임 per second. 이게 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꼭 게임 플레이에서 중요한 프로세서가 GPU이기 때문에 GPU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컴페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개발자들이면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거나 뭐 이제 그러하신 분들은 아마 기초 이론을 아마 굉장히 상세하게 학부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 개념만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는 선에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게 보면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트랜스폼하고 라이팅이 있죠.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있고 프래그먼트가 있고 프레임 버퍼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겁니다. 뭐 유니티나 언리얼, 마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공간이죠. 이제 그게 여기가 이제 CPU고요. 그럼 여기가 넘겨주는 게 뭐냐면 3D,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3D죠. 이게 지금 벌텍스죠. 모든 컴퓨터 그래픽스는 벌텍스나 또는 포인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프리미티브라고 하죠. 이 라인이나 면이라는 것은 이 GPU에서 사실은 이 벌텍스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벌텍스 또는 이 포인트를 데이터를 갖고 있고 각각의 벌텍스는 위치와 놀멀과 뭐 컬러와 모든 애트리뷰트라는 형태로 갖고 있죠. 그걸 토대로 이렇게 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GPU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3D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3D 씬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요. 지오메트리 애트리뷰트 여기 있죠. 그게 이제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 2D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레스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픽셀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 프레임 버퍼라는 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버퍼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간인데요. 메모리에 이 프레임 버퍼는 특히 픽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포지션과 컬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고 이게 레스토라이제이션이 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3D고요. 이쪽이 2D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쓰기 때문에 아까 레스토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을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뒤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 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레스토라이제이션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레스토라이제이션의 요게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단순화된 형태이고요. 여기에서 CPU와 GPU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는데. 자,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작업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범용적으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지만 이게 유니티나 뭐 언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CPU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CPU는 3D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한 장면을 수치로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CPU가.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도 이 CPU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게임 엔진 하면 GPU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CPU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 메시죠. 메시의 형태나 위치, 머티리얼, 라이팅,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 CPU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리전 같은 거 있죠. 컬리전 뭐가 부딪힐 때 그 계산을 CPU가 합니다. GPU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GPU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 CPU에서 합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CPU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들은 다 CPU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CPU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GPU는 아까 그래픽스라는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픽스가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3D 데이터가 일로 넘어와서 2D로 구현되는 겁니다. 2D로 구현되는 거를 하는 게, 즉 렌더링을 하는 게 이 GPU의 역할입니다. 이 GPU의 역할이 이렇게 크죠.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크게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얘가 명령을 내립니다.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얘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작업을 한 거를
화면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면에 보려면 draw라는 명령을 얘한테 때립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받은 명령을 토대로 그리는 거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GPU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 GPU 단계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이 GPU 단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고요. 그래서 요 프로세싱 있죠. 요 다이어그램을 명확하게,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약간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상식적으로 좀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적어봤습니다. 재미삼아서. 이거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게 이 1999년 이전까지는 이 GPU라는 게 없었습니다. GPU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GPU라는 게 없고 보통 이제 저도 처음에 제가 99년도 이전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 액셀레이터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GPU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CPU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CPU가 이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면 꼭 렌더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CPU에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라이팅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라이팅이 GPU에서도 하지만 이제 라이팅에 관한 인포메이션도 CPU에서 해야 되고 또 CPU에서 대부분 여러분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99년 이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PU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있고요. 히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그래픽스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티스트들도.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픈GL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디렉트3D, 벌칸, 이제 벌칸이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그래픽스 API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얘네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GPU 아까 하드웨어 쪽으로 설명이 나왔었죠. 하드웨어 쪽이라고. 이 CPU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 GPU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오픈GL이라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 레벨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그래픽스 API,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얘한테 전달을 합니다. 제가 자꾸 이 하드웨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 이제 C나 C++나 이런 자바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듣는 그런 용어들 있죠. 프로그래밍을 짠다, 뭐 한다,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CPU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이 GPU는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얘는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얘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그거를 바꿔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래픽스 API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편할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자 입장으로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그 CPU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를 GPU에서
GPU는 뭐 한다 그랬죠? 렌더링 한다 그랬죠. 렌더링 하는 애한테 내가 뭘 하려면 이런 그래픽스 API라는 거를 통해서 전달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컨버팅을 하는 거죠. 그 이 재해석을 해주는 거지.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스 API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그 전에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 그래픽스 API를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 GPU에 던져주면 이 CPU 단에서 이 GPU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몇 단계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GPU를 통해 이 그래픽스 API를 통해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왜 1999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1999년이죠. 자, 여기 이때부터 이제 이 GPU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 엔비디아에서 소개를 한 거죠.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장에서 설명했던 거를 조금 크게 그려놓은 건데 어쨌든 같은 겁니다. 이 CPU가 이제 데이터 3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GPU가 벌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는 이 하드웨어적인 거 이렇게 여기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렌더링이 이루어진 거를 픽셀을 프레임 버퍼가 갖고 있는 거죠. 이 픽셀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중간을 이제 이 오픈GL 버퍼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사실 이 차트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씬을 구성을 할 때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뭐 카메라를 만들고 움직이고 다 이제 이게 CPU 단에서 하는 거죠. 다 이게 이제 연도입니다. 연도에 상관없이 다 CPU는 여기는 끝까지 다 CPU 지금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은 다 CPU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씬 레벨도 이제 다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3D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마야나 후디니 이런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얘들도 다 CPU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API도 요 API죠. 이 API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CPU에 속해 있습니다. CPU에 속해 있고요.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연도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 초창기 이 96년부터 나왔는데 96년도에 보면 이쪽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지금 와서로 보면 이제 GPU죠. 이 트랜스폼이 이제 사실 이 벌텍스 쉐이더라는 것에 이 쉐이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긴 한데 이 벌텍스 쉐이더라는 것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트랜스폼이 지금 현재는 GPU가 이렇게 있죠. 저 예전에는 다 CPU에서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96년도에는 이게 지금은 다 GPU에서 되는데 이 마지막 렌더링, 그러니까 이 픽셀이죠. 픽셀만 이제 이 거의 끝단에서 GPU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GPU 단에서만 하고 그냥 프레임 버퍼로 바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CPU가 없어지면서 이게 GPU가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까지는 이제 라이팅까지는 어느 정도 CPU가 계속 하다가 계산을 계속 하다가 99년도에 그 뒤에 GPU가 라이팅까지 먹습니다. 라이팅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래그먼트 이게 이제 이게 2D거든요. 여기가 3D고 아직까지는 여기 데이터가 약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3D가 넘어가고 3D고 여기에서 이제 프래그먼트가 이제 픽셀로 보시면 돼요.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GPU가 이제 라이팅이 여기에서 이제 물론 1차 라이팅, 2차 라이팅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이 단까지 넘어옵니다. 96년도는 이제 거의 2단까지 다 CPU가 있는데 이제 99년도가 되면 GPU라는 게 나오면서 여기까지 딱 맡아서 GPU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지죠. 이게 왜냐하면 병렬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그래픽스의 GPU가 영역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새 GPU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게 뭐였죠?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게 General Purpose GPU라고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시장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차트에서도 나오죠. 이 99년도에 엔비디아 지포스 256을 통해서 GPU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GPGPU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산 처리를 예전에는 다 CPU에서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연산 처리는 그 CPU에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GPU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기계적인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고유의 이 쿠다라는 그 API를 만들므로 해서 프로그래머가 이 GPU를 CPU처럼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 크라우딩 이렇게 AI라든지 지금 요새 뜨는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다 GPU에서 들어가잖아요. AI라는 게 그게 다 이런 GPGPU로 발전을 됨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GPGPU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GPU라는 게 단순히 그래픽스 그 렌더링을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CPU 역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CPU는 거의 사라지고 GPU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기사를 읽거나 그랬을 때 GPU 하면 이런 거구나. 얘가 이제 연산 처리도 하는 거 그래픽스 렌더링뿐만이 아니라 원래 GPU라는 거는 렌더링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넘기시면 뒷부분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뒷부분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한 프레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간단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엔진은 이제 CPU에서 돌아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가 이제 게임이고 얘가 이제 계산을 다 하고 나 볼래 그러면 화면에 뿌려야 되겠죠. 화면에 뿌리려면 GPU를 통해서 뿌려야 됩니다. 이게 렌더링이죠. 그래서 한 프레임이 CPU에서 GPU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 GPU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돼서 보면 CPU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빠르게 보여준다는 그게 얼마나 더 빠르게 보여주냐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레이 트레이싱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거는 요 지금 이 세컨드 챕터 그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GPU 용량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GPU는 이 CPU가 그려라, 여기서 그려라 하고 CPU에서 그래픽스 API를 통해서 그려라라고 하면 얘는 빨리 그리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요거를 이제 뒤에 제가 그 서술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픽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요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요 뒤에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워크플로우라고 했는데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이게 CPU입니다. 이게 CPU와 그 CPU가 접근하는 램 있죠. 우리 메인 메모리 램. 램을 포함한 이게 이제 CPU죠. 이게 CPU고 메인 메모리를 포함한 영역이고요. 얘가 멀티코어 CPU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GPU입니다. GPU 얘는 이제 한 통으로 있죠. 보통 GPU를 사시면 거기에 이런 많은 코어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VRAM이 있죠. 저희는 이제 마더보드에 이게 이제 따로 이렇게 약간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한 패키지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렌더링이니까 이 한 프레임이 렌더링이 될 때는 이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CPU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CPU죠. 어플리케이션이 모든 쓰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메쉬라든지 이런 쉐이더라든지 버퍼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버퍼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생소하니까 텍스처나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들을 얘가 갖고 있는데 일단은 얘가 VRAM에 얘를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든 카피를 하든 램에서 VRAM으로 1차적으로 카피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넘겨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램이라 그랬죠. 이 램이라는 거는 이 램에 있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삭제가 됩니다. 이게 디스포저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토리지가 있죠.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단계는 제가 생략을 한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램이 커야지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많은 데이터를 올려놓고 왔다 갔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싹 지워버리는 거죠. 다시 필요하면 스토리지에서 다시 갖다가 디스크죠. 디스크에서 갖다가 이제 다시 업로드하고 그걸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1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커맨드를 날립니다. 커맨드를 날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픽스 API가 이거를 받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그래픽스 드라이버라는 데로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영역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개발자가 하는 거고요. 요거는 개발자가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하드웨어 커맨드로 이 G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영향을 하는 거 이거는 픽스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자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돼서 이 커맨드 버퍼라 여기 버퍼가 또 나오죠. 이 커맨드 버퍼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션은 다양하게 되겠죠. 뭐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메쉬라든지 뭐를 그려라. 그러니까 메쉬가 데이터는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이 메쉬 데이터는 다 넘어갔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어떤 메쉬를 그려라라는 인스트럭션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구체적인 메쉬나 텍스처 데이터가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얘가. 자동으로.
얘가 필요한 것만 알아서 하게 됩니다. 필요한 거는 뭐냐면 화면이죠.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들이 화면에 보여진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얘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 데이터들이.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려지는 순서가 있겠죠. 이 그릴 때 얘를 그려라 할 때는 이제 얘가 명령을 내립니다. 얘 그려 이렇게. 이게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죠. 명령을 내립니다. 커맨드죠. 명령 얘를 그려. 그러면 얘가 이쪽에 가서 들어갑니다. 이 커맨드 버퍼는 GPU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했는데 커맨드 버퍼는 이 버퍼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GPU 메모리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커맨드 여러 버퍼가 있는데 이 커맨드 버퍼라는 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얘가 날리는 커맨드들을 쫙 이렇게 일렬로 쫙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 벌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맨드 버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서 병렬을 한꺼번에 쫙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커맨드 버퍼를 통해서 이렇게 일렬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하나씩 얘가 처리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얘가 프로세싱이죠. 이거는 지금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코어죠. 코어가 이제 얘는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하는 애가 여기서 3D를 2D를 계산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픽셀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일로 넘깁니다. 여기 있죠. 다시 넘겨서 이 버퍼 중에 프레임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단에 있는 얘가 이제 픽셀을 갖고 있습니다. 픽셀 데이터를 이제 갖고 화면에 뿌리든지 아니면 얘가 뭐 JPEG 파일이나 아니면 MOV 파일로 이렇게 출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프레임 버퍼를 통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뿌려지게 되겠죠. 이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원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이 오브젝트에 관한 데이터가 텍스처도 여기 텍스처도 있고 컬러도 있고 뭐 이런 게 쫙 넘어가고 얘에 관한 정보 있죠. 이 정보들이 그려라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단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가서 계산을 해서 이거의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 갖다 써서 여기서 계산을 해서 픽셀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은 보기에는 3D 같지만 결국엔 2D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2D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를 서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화면에 로딩되어질 오브젝트 정보들은 메인 메모리에서 비디오 메모리로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다시 서술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화면에 로딩되어질 오브젝트죠. 이게 뭐냐면 화면에 이거 다시 말하면 보여질 오브젝트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메인 메모리에서 비디오 메모리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생략되는 거죠. 그죠? 스토리지는 영원히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파일들을 이게 이제 일단 예를 들어 유니티면 유니티가 이제 이 메인 메모리에서 VRAM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제 주요 렌더링 데이터들은 이제 이런 메쉬 텍스처, 뭐 쉐이더 머티리얼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이 메인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스포저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삭제가 되죠. 어차피 이제 계산이 다 끝나고 렌더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카피를 하면 얘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한테 여러분은 어차피 여기 있는 거는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GPU로 넘어가서 화면에 나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넘겼으면 끝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이게 삭제가 됩니다.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거를 담당을 하게 되지만 근데 그 예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넘겨줘도 얘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컬리전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컬리전 같은 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CPU에서 돌아가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언리언이나 유니티에서 뭐 컬리전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여기에 있는 메쉬를 여기에 지워버리면 여기에서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빨리빨리 가져와야 되니까 설사 일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렌더링을 위해서 얘가 계속 갖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데이터가 다 넘어가고 그러고 CPU는 이제 이거를 그려라 이 오브젝을 그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죠. 명령 이걸 드로콜이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나오죠. 이 드로콜에 관한 거는 이제 뒤 2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로콜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뭔지 어쨌든 명령어죠. 이 드로콜이라는 걸 CPU가 날립니다. 날리면 이제 얘가 이 드로콜이라는 명령을 날리면 이 GPU에서 이제 렌더링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렇게 화면에 표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단계는 이제 GPU로 이렇게 넘어오죠. 드로콜을 통해서 여기 드로콜을 통해서 넘어오면 데이터 넘어왔죠. 1번 통해서 명령어 넘어왔죠. 뭐 그려라. 데이터 있고 어떤 거를 그려라. 그 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 있다. 이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명령과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그러면 GPU에서 geometry 스테이지, rasterization 스테이지 통해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가 CPU, 여기가 GPU 이렇게 이게 좀 이따가 또 계속 이게 이제 세분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